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15년 넘게 연락 없던 생모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결혼식 혼주석에 앉겠다고 해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예신입니다. 15년 전에 집 나간 엄마가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해서 끊어내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 한 번 찾아오지도 않던 엄마가 이제 와서 제 결혼식에 와도 되겠냐고, 그것도 혼주석에 앉겠다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돈이었네요. 남친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생모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암튼 잘 해결되었고 혼주석에는 당연히 아빠와 새엄마가 앉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다 풀어놓고 이제는 엄마와의 천륜을 마음속에서 끊어버리려고 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빠와 남동생 저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는 아빠의 빚 때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었네요. 사업은 잘 안 되었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았대요.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셨고 아이 둘을 키우며 돈에 많이 쪼들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일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라고 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생모라고 할게요. 돈에 쪼들려서 생모도 힘들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부터 생모는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물건을 던지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빠는 본인 잘못으로 빚에 쪼들리고 있으니 생모에게 별 말을 하지 못했나 봐요. 생모는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생모와 이혼을 했어요. 결국 저희 아빠는 하던 사업을 접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이사도 다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이것저것 알바를 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아빠가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고등학교는 졸업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직장도 다니고 주말 알바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갔어요. 제 동생은 아빠와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며 자라서 그런지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자애인데 집안 살림도 자기가 다 해놓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특하게도 이름 되면 다들 알 수 있는 대학도 갔어요. 빚을 다 갚게 되었고 아빠는 새엄마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만난 지 5년밖에 안 된 새엄마이지만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저와 동생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새엄마는 항상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집안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가진 고생 다 했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가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았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런 새엄마의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과는 2년 전에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나 보다 생각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상견례하고 날짜 잡고 물 흐르듯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생모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식장에 가도 되겠냐? 묻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이 언제냐? 그때 엄마가 자리는 채워줄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 하더군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닥 따뜻한 말을 잘 안 하던 엄마였고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집을 나가 이혼한 생모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차면서 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결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한 후에 딸과 아들이 걱정도 안 되고 그립지도 않았는지, 어떻게 한 번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는지, 저희는 상견례도 다 했고 남친 부모님도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시고 계세요. 남친 부모님은 새엄마가 저와 동생을 친자식 이상으로 예뻐하시는 것 같다며 참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주석에 앉겠다니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모에게 이런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생모는 자기가 엄마인데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럼 엄마가 필요할 때는 왜 그 자리에 없었냐고 했더니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모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해줄 것이라며 새엄마가 그런 것을 해줄 것 같냐고 하더군요. 남친에게 얘기하고 둘이서만 고민하고 아빠나 새엄마가 아시게 되면 괜히 신경 쓰실까봐 말도 못했네요. 결론은 남친과 저 둘 다 친엄마나 마찬가지인 새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오라 하셔서 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남친에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물으시길래 저는 당연히 새엄마가 혼주석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모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생모를 만나 돈을 달래보라 하더군요. 진짜 생모에게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준다 해도 받기 싫다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해보면 다 해결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친과 함께 생모를 만났습니다. 혼자 만나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남친과 함께 만났어요. 생모는 남친의 인사를 받고는 우리 사위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묻더니 저에게 지금까지 돈은 얼마나 모았냐 묻더군요. 근데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 왜 궁금했을까요? 남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모에게 말해봤어요. 아빠랑 빚 갚으면서 사느라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요. 남친에게도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면목도 없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5천만 원만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생모는 놀라는 듯 하더니 여자가 시집 가는데 무슨 그런 큰 돈이 필요하냐 하더군요. 엄마 결혼할 때도 여자가 혼수는 했는데 게다가 요즘은 남녀가 거의 반반 결혼하는 추세라 사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게 사정이 어렵냐 묻더군요. 제가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생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길래 돈은 언제쯤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럼 얼마까지 해줄 거냐고 했더니 얼버무리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생모가 딴소리 할 때마다 돈 얼마 해줄 거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결국은 돈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별로 대화를 한 것도 없었고 뻘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생모가 연락도 몇 번 없었어요. 남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럴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도 없었고 15년 넘게 연락도 없던 생모를 만나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생모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딸 노릇하기를 바라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원래 내 인생에 없었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죠. 생모에게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현실은 돈이었네요.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있었던 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다 그냥 웃으시고 말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하시고요. 그리고 남친과 함께 남동생에게 저녁 먹자 해서 밥 먹으면서 생모와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습니다. 혹시 너한테도 연락 왔냐고 물었더니 연락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생모가 누나한테 연락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누나를 돈줄로 생각해서라고. 나중에 네가 돈을 벌게 되면 너한테도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빠랑 누나 고생하는 거 다 보고 자랐는데 내가 엄마한테 돈 뜯길까 봐 그래? 하면서 빙긋 웃더라고요. 남편이 만든 빚에 쪼들리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을 보면 저와 동생이 별로 안 궁금했나 봐요. 그리고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대뜸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더니 막상 엄마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도망쳐버렸네요. 남친과 남친 어머님은 제가 2번 버림받았다고 많이 슬퍼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생모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5년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내가 결혼한다니까 연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정이 있어서 아빠와 이혼했다 쳐도
단 한 번도 자식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결혼식에는 왜 오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면 내 근처에 있으면서 나와 내 남편 뜯어먹고 살려고 한 것이었겠지. 동생에게도 전부 얘기해 놓았으니까 행여라도 나중에 동생에게 붙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빠는 고생한 나한테 얼마라도 남겨준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랑 동생은 새엄마랑 장난도 잘 치고 재밌게 지낸다. 갑자기 나타나서 혼주석에 앉겠다는 것은 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것이고, 이제 엄마의 자리는 없다. 엄마 연락처 차단할 것이니 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실은 드라마와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이런 장면에서는 제가 울고 그랬겠지만 저는 후련하기만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이나 하려고요. 집 나가서 이혼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니 연락이 온 건 누가 봐도 그 저희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새어머니도 좋은 분인 것 같고 남편 되실 분, 시어머니 되실 분도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인복이 참 많은 분이니 계속 행복하게 사시겠네요.